다음 프레젠테이션은 프로벨 오거니제이션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보조공학에 관한 모든 것 Part 2 게브리엘 라이고에 의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증강 및 대체 커뮤니케이션과 주류 프로그램의 접근성, 아이패드에서 기본 접근성 선택들, 키보드와 마우스도 다른 수단을 통한 적용된 컴퓨터 접근, 접근을 위한 스위치, 적용된 장난감들에 관해 논의하겠습니다. AAC AAC란 무엇인가? 이는 Augmentative 언어를 더하고 Alternative 언어를 대체하고 Communication 사람들 간의 정보를 연결해주고 전달해주는 능력을 말합니다. 학교에서 평가 시 AT와 AAC의 5가지 단계. 첫 번째, 과정을 시작. 주로 학생의 IEP 혹은 개별 교육 계획을 통해서 한다. 두 번째 단계, AT, AAC의 필요성 제고. 세 번째, 학생의 평가. 네 번째, AT나 AAC를 논의하고 추천함. 다섯 번째, AT, AAC 구입과 실행. AAC에는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노 테크를 포함해서 이는 테크를 쓰지 않음, 사인 랭귀지, 얼굴 표정과 바디 랭귀지, 몸짓, 목소리로 내는 것뿐만 아니라 로우 테크에는 이는 저 테크입니다. 인쇄되고 코팅한 책자와 심볼들이 있고 미 테크에는 중간 정도 테크에는 좀 더 간략화된 전자기기로 한 가지나 혹은 몇 가지 사람의 음성을 녹음해서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하이테크 방법은 이것은 고테크인데요. 일종의 컴퓨터 시스템과 아이패드 태블릿, 컴퓨터 전체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디스플레이, 몇 가지로 연결해주는 페이지와 광범위한 의사소통 선택 능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핵심 모드는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 의사소통 도구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단어, 심볼이 표시되어 있어서 페이지에 있는 글자를 가리킴으로 해서 의사소통을 서포트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의사소통 책자는 단어들과 심볼들로 여러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 모드와 유사해서 사용자가 의사소통 책자를 해당 페이지에 있는 단어를 가리키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책자는 하이테크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대체물로 쓸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와 다른 태블릿들은 의사소통의 복합적인 다른 레벨에 맞게 광범위한 앱들을 가지고 자주 의사소통 수단을 위한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위해서 어느 앱을 사용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상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클라이언트를 임상병리학자에게 평가를 받아보라고 추천하는 것입니다. 대안으로는 본인이 고려하고 있는 의사소통 앱을 만드는 앱 개발자에게 연락해서 본인이 선택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AAC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그리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령, 제한된 감각 기능, 제한된 운동 감각, 행동 제한, 인지 능력, 언어 능력, 사회성 혹은 과거 경험에 따른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AAC 사용에는 계층이 없습니다. 즉, 사용하실 때 로우테크에서 시작하여 하이테크로 각 단계를 마치고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필요성에 맞다고 보이면 바로 하이테크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믿음과는 반대로 AAC가 언어의 발달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보조합니다. 언어는 학습에서부터 사회성, 적용 기능, 독립성, 그리고 자율성까지 모든 것의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배울 수 없습니다. 그 언어를 말할 수 없다면 배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저희와 같이 일을 하는 아이들이 언어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마도 인풋과 아웃풋 모두 주목하거나 습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결과 더디게 인지하게 되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힘겨움을 겪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AAC를 사용해야 할까요? 만일 당신이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얘기한다면 당신은 언어를 구두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시범이 될 수 있고 가르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언어를 기능적으로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과 얘기하고 그 사람이 AAC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는 중이라면 그 고객은 혼란스럽게 되고 언어를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AAC를 사용해서 그 사람에게 얘기한다면 AAC를 사용함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기능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가르치게 됩니다. AAC의 사용 사례, 초기와 빈도. 생각해 봅시다. 전형적인 아이들은 말을 시작하기 전 약 12에서 18개월 사이에 언어를 대략 4,380시간 듣습니다. 만일 AAC만 사용해서 일주일에 20분에서 30분 동안 2번씩 사용하면 84년이 지나야 그 같은 수치가 됩니다. 학습자가 한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려면 100번에서 150번 정도 접해야 합니다. 영상 또는 기호와 그림을 대화에 사용해야 하는 9가지 이유들. 구어체는 사라지는 데 비해 영상은 영원합니다. 영상은 언어를 프로세싱 하는 데 시간을 허용해 줍니다. 영상은 학생들이 한 환경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준비시켜 줍니다. 영상은 아이들이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영상은 모든 학생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영상은 독립심을 쌓는 것을 도와줍니다. 영상은 환경과 인간들 사이에서 양도 가능합니다. 영상은 태도가 없고 어조가 없고 불만이 없고 반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불안함을 줄이는 것을 도와줍니다. 액세스 가능한, 즉 얻기 쉬운 앱과 아이패드. 여기에 그 본질로 인해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한 주류 프로그램들 목록이 있습니다. 전체 컴퓨터 시스템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플랫폼도 모두 무료 가능합니다. 스카이프는 사용자가 텍스팅뿐만 아니라 비디오 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도록 해줍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설정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안전한 확인경을 제공합니다. 웹 브라우저는 북마크를 셋업하게 함으로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인터넷상의 항목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킨들, 전자책, 즉 이북 플랫폼은 광범위한 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청취 가능한 오디오북은 책을 접하게 하고 사용자가 읽을 수 없어도 됩니다. 팬도라는 미디 라디오 스테이션을 본인 취향에 맞게 맞출 수 있게 합니다. 리마인더나 스케줄러 프로그램은 계획 짜는 것에 관한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패드는 여기서 자세히 들여다보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다양한 접근 기능들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스크린 확대와 보청기 수용같이 시력과 청각장애를 보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음성 조절, 터치 액세스 수용 혹은 스위치를 통한 접근과 같은 선택을 통해 신체적으로 그리고 운동 능력이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안내 액세스나 컨텐츠 제한을 포함한 기능들을 통해 주의력, 인지력, 그리고 학습장애와 같은 문제를 도와줍니다. 키보드와 스타일러스도 대안으로 가능합니다. 이것들은 빌려갈 수는 없지만 ODMF 보조공학 라이브러리 스태프를 통해 몇 가지 아이패드는 커뮤니케이션 앱들과 같이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적응된 컴퓨터 입력. 컴퓨터에 더 나은 액세스를 위한 다양한 대안 키보드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모델들은 큰 키가 있는 큰 키보드인데 각각의 키에 실제로 쉽게 접근하도록 해줍니다. 그 모델들은 원하는 키에 더욱 쉽게 육안으로 접근하기 위해 색채 혼합이 확연히 대비되고 번갈아 색깔을 혼합한 것이 보입니다. 오른쪽 위의 마를은 무선의 블루투스 키보드인데 사용자가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놓을 수 있게 합니다. 밑에 보이는 키보드는 키 위에 플라스틱 가드가 있는데 키 가드라고 합니다.
키가드는 키들을 분리시켜서 손가락 위치 혹은 포인터가 안정되게 도와줍니다. 이 시스템은 손 조절이 감소된 사람들에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키가드는 사용자가 원하는 표면에서 선택한 곳까지 손이나 포인터를 미끄러지게 해줍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물질적인 포인터 보조와 키 위의 확대 레이블 스티커와 함께 조합하여 잘 작업합니다. 몇 가지 다른 적용된 키보드 선택은 작은 풋프린트 혹은 작은 키보드입니다. 그 크기가 위치를 잡기가 더 쉬운데요. 특히 한손잡이 타이피스트에게 유용합니다. 또한 번갈아 사용하는 키 배열이 있는 키보드가 있어서 특별히 한손잡이 타이피스트의 타이핑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레이아웃이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용 모드로 디자인됐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있는 키보드인데요. 즉, 마우스 몇 개의 다른 가리키는 기구 혹은 그냥 대안으로 스위치만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타입 키보드입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키보드의 키에 놓을 수 있는 스티커 레이블로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고대비 색상 구성뿐만 아니라 확대된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세트는 그 시스템에 익숙한 사용자들에게 향상된 접근을 위하여 점자 범퍼와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사용하여 적응하고 매우 저렴합니다. 여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종류의 트랙볼 스타일의 견본이 있습니다. 어떤 가게에서는 시도해 볼 수 있는 전시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마우스 행태와 마우스 버튼에 맞추는 소프트웨어와 같이 나옵니다. 많은 트랙볼은 큰 사이즈의 굴림공이 있고 버튼이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에 가장 잘 맞을 수 있도록 다양한 위치에 있습니다. 더 큰 공이 완벽한 손기능을 못하는 많은 사용자들에게 표준 마우스보다는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추가 버튼들은 더 많은 기능들이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하단 왼쪽에 있는 모델 또한 AT 회사에 의해 스위치가 적용되어서 어떤 형태의 스위치도 사용자가 트랙볼과 함께 쓰는 스탠더드 버튼에 추가될 수 있고 활용될 수 있게 합니다. 하단 오른쪽에 있는 모델은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소형 트랙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쥐고 있는 동안 엄지손가락으로 접근하고 동시에 설치 문제도 훨씬 쉽게 해줍니다. 이 품목은 수직 마우스라고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인체공학적으로 손 위치에 잘 맞게 되어 있어서 수근관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이것도 무선 마우스로 포지셔닝의 용이성이라는 자체 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위치가 적용된 마우스로, 즉 이 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 기능이 적용되어서 왼쪽과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쉽게 할 수 있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보조공학을 빌려주는 라이브러리에는 무선 버전의 이 마우스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헤드원드, 머리 지팡이를 알려져 있는 보조공학의 오래된 스타일이 두 보기인데요. 키보드에서 타이핑 할 때 씁니다. 페인트붓이나 스타일러스 또한 끝에 부착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요즘에 흔한 비육체적인 전자 시스템을 선호하는 사람들에 비해 사용할 때 촉각이나 육체적인 감각을 제공합니다. 여기 보이는 마우스틱은 헤드원드, 머리 지팡이와 기능이 비슷한데요. 입으로만 잡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타일러스와 같은 다양한 끝부분들을 부착해서 터치스크린에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지마비가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스위치는 당신이 무엇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스위치를 통한 수정된 물리적 액세스. 스위치가 액세스를 향상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신체 액세스 방법을, 즉 머리, 팔꿈치, 발 혹은 다른 신체 부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압력 혹은 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촉각과 청각 피드백을 제공해 줍니다. 누가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이동성과 인지장애가 있는 분들이 가장 보편적인 사용자 그룹이고 때때로 시력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혜택을 봅니다. 가격은 20불에서 800불 범위이고 시중에 판매되는 평균 스위치 가격은 약 65불입니다.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능력에 맞는 광범위한 스위치 타입이 있습니다. 제일 위 왼쪽 코너에 보시는 스탠더드 버튼 타입 스위치가 가장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이고 견고한 플라스틱 버튼 스위치입니다. 다양한 다른 크기로 나옵니다. 위에 있는 것은 가장 일반적으로 빅 레드 스위치로 불립니다. 그리고 중간 버튼 스위치, 미디엄 버튼 스위치, 그 다음에 작은 것은 종종 스펙 스위치라 불립니다. 위 오른쪽에 보이는 울트라 라이트 AD 스위치는 초경량 AD 스위치인데요. 좋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스위치보다 훨씬 저렴하고 개당 20불입니다. 아주 가벼운 터치만으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아서 몇 개를 각각 바로 옆에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래 왼쪽에 있는 필로우 스위치는 부드러운 쿠션 스위치를 천 안에 넣어 시트에 고정할 수 있어서 침대에 있는 사용자가 그냥 그 위에 몸을 굴려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아래 오른쪽 코너에 흔들리는 스위치는 팔이 지렛대가 스위치를 작동하기 위해 어떤 각도에서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 방법입니다. 큰 몸 동작이 힘든 분들은 예를 들어 팔과 다리 같이 신체 부위를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움직여도 스위치가 제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면 그대로 스위치를 잘 작동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만든 맞춤 제작된 3D 프린티드 버튼 스위치 보기가 있습니다. 위 두 가지는 표준 미디움과 약간 큰 버튼 스위치입니다. 하단에 있는 것은 구축된 립이 있어서 사용자가 손가락을 끝자락에 놓은 후 스위치를 작동하기 위해 아래로 떨어지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단 오른쪽에 있는 작은 것은 앞의 슬라이드에서 본 미니 스펙 스위치 같은 것입니다. 이 제품의 생산가는 당신이 노하우가 있고 3D 프린터가 있다면 아마도 5불의 플러스 노동비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더 맞춤 3D 프린티드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버튼 동작이 좀 더 일관되고 뛰는 느낌이 있는 다른 모델들입니다. 빨간 색상과 보라 색상의 위 두 가지는 작동 표면이 있고 베이스 위로 4분의 1 인치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하단에 주황색 작동 표면이 있는 모델은 약간 움푹하게 내려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양한 방법들은 장애가 있는 개개인들의 모든 독특한 영역에서 필요한 곳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작은 맞춤 3D 프린트 스위치 타입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위 두 가지는 소형 지렛대 스위치 보기입니다. 오른쪽에는 더블 스위치 구성이 있습니다. 약간 가벼운 터치 방법이지만 앞에서 본 초경량 스위치 정도의 레벨은 아닙니다. 바닥에 보이는 것은 빗방울 스위치인데 스펙 스위치보다도 작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작은 스위치들은 좁은 공간에서 더 쉽게 설치될 수 있고 몇 개의 작은 스위치들이 나란히 설치될 수 있게 해줍니다. 위 왼쪽에 있는 것은 sip and puff 스위치라 합니다. 빨대가 사용자 입에 위치하고 스위치 박스로 연결해 줍니다. 당신이 빨대를 한 모금 마시거나 훅 불면 두 가지 뚜렷하고 다른 스위치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의 몇 가지는 좀 더 길게 마시고 불거나 더 세게 마시고 부는 추가 동작을 통해 네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스위치 입력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위 오른쪽의 것은 흘레나 풋 스위치라 합니다. 아마도 재봉틀에 발로 주로 사용하는 부착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굉장히 견고해서 강하고 큰 동작이 있는 개인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위의 표면 어디나 치면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단 왼쪽에는 끈 스위치가 있습니다. 많은 램프에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끈을 잡아당겨 스위치를 작동합니다.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끈을 길게 하여 손목이나 발목에 묶어서 적은 동작으로 더 큰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오른쪽의 손잡이 스위치는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꽉 쥐면 스위치를 작동하게 됩니다. 이것의 중요한 점은 작동한 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당신의 손을 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스위치 타입의 중요한 보너스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어서 매우 도움이 되고 그것의 작동 반응 시간을 굉장히 많이 늘려줍니다. 위 왼쪽 코너에서 보이는 턱 스위치는 턱을 내림으로써 사용됩니다. 하지만 손잡이 스위치와 같이 사용자가 작동을 하는 사이사이에 스위치로부터 머리를 들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위 오른쪽 소형 비머 무선 스위치도 전자 무선 스위치 시스템의 한 예입니다.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신 유닛은 조절하고 싶은 디바이스에 꽂아서 시스템 두 번째 반에 의해 보내지는 시그널을 받게 되고, 송신기는 고객이 다룰 수 있는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송신기는 그 자체로 스위치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본 다른 스위치들이 버튼, 손잡이, 지렛대 혹은 무엇이든 고객에게 잘 맞는 스타일의 스위치에 꽂아질 수 있습니다. 하단 왼쪽의 텍션 패드, 견인 패드는 독특한 종류의 스위치 시스템입니다. 그것들은 공이나 가장 선호하는 장난감에 붙이거나 감을 수 있도록 뒷면에 끈적거리는 스티커 타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이 스위치가 되고 잡을 때 작동하게 됩니다. 하단 오른쪽 코너는 또 다른 타입의 무선 스위치 시스템이고 환경 조절 유닛입니다. 파란색과 노란색 버튼이 상단에 붙어있는 두 개의 유닛들은 무선 주파수 송신기 유닛으로 무선 주파수를 수신기에 보내는데, 이 케이스는 그림에서 보이는 환경 컨트롤 유닛이 함께 보입니다. 위에 소형 비머처럼 어떤 스타일의 스위치도 송신기 유닛에 꽂혀질 수 있고 작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퓨전 콘센트에 두 아이템까지 꽂혀질 수 있고, 보통 항상 팬이나 불처럼 껐다 켬이 가능하며 환경 컨트롤 유닛에 꽂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송신기가 작동할 때 환경 컨트롤 유닛에 꽂혀진 기기가 반응을 합니다. 위의 두 스위치들은 근접 스위치라 합니다. 그것들은 또한 전자 스위치들입니다. 작동하기 위해 실제로 표면은 만지지 않아도 되고 그냥 가까이 다가가면 됩니다. 오른쪽의 꿀벌 모델은 작동하기까지 심지어 당신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그것들은 또한 빕 소리로 청각 피드백과 센서 라이트로 시각 피드백을 해줍니다. 하단 오른쪽 코너의 펠팻 플레이 스위치는 다른 종류의 스위치입니다. 거기에는 기계적인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표면 밑에 전자선이 있어서 당신의 표면을 신체 일부로 브러쉬할 때 스위치를 작동시킵니다. 하단 왼쪽 코너의 센서 스위치 상호작용은 두 가지 스위치끼리 매우 민감한 스위치 작동을 제공합니다. 센서 패드가 소근육의 안정적인 움직임이 있는 사용자의 신체 부위에 감겨 있습니다. 본인의 얼굴 근육을 볼이 꿈쩍거릴 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스위치가 작동됩니다. 민감도가 매우 정교하게 맞춰져서 신체적 움직임이 선택이 매우 적게 남은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됩니다. 이제 스위치와 함께 사용되는 몇 가지 아이템을 보겠습니다. 위에 왼쪽 코너에 보이는 배터리 차단기는 스위치와 같이 쓰이도록 적용된 기기의 한 부분입니다. 당신은 배터리가 다 닳았고 팬이나 라이트처럼 항상 켜져 있거나 꺼져 있는 상태의 품목이 필요합니다. 케이블 끝이 동판이 배터리의 납작한 끝과 당신의 기기의 배터리 본체 안의 스프링 사이에 밀어 넣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스위치가 케이블의 반대편 잭 안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작동하며 회로를 완성하고 배터리가 아이템을 작동하는 업무를 하게 합니다. 위 오른쪽 코너에 거는 두 가지 스위치 상호작용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사용될 수 있는 스위치 상호작용 시스템입니다. 5개 스위치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움직임과 입력 띄어쓰기, 화살표 또한 다른 입력 같은 혹은 보편적인 키보드 명령 같은 작동 제공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여기 밑에 왼쪽 코너에서 보듯이 파워링크 환경 조절 유닛에 대해 얘기하였습니다. 그것에 바로 연결하거나 무선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팬이나 라이트 혹은 믹서기처럼 일반 콘센트에 연결되어 항상 켜져 있거나 꺼져 있는 것들이 파워링크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연결된 스위치가 작동이 되면 환경 컨트롤 유닛에 연결된 기기가 반응합니다. 이 유닛에는 파워링크가 어떻게 스위치 작동에 반응할 수 있는지 고쳐 만들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작동은 전형적인 순간 타입이 될 수 있는데, 이 말은 스위치가 사용자가 실제 사용하는 동안에만 아이템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유닛은 또한 벽의 스위치처럼 또한 잠긴 모드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이 한 번의 스위치 작동으로 켜질 수 있게 되고 스위치가 두 번째로 작동될 때까지 계속 그대로 있게 됩니다. 또한 몇 초나 몇 분 동안만 켜있게 타이머로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아래 오른쪽 코너의 릴렉스 스캐닝 리모트는 텔레비전을 사용할 때 셋업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만능 리모트 컨트롤입니다. LED 라이트이 맞춰진 시간 간격으로 예를 들어 매 3초마다 비춰서 당신이 원하는 주요 프로에 불이 들어오면 스위치를 작동시켜 텔레비전에 제어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 몇 가지 더 아이템이 있습니다. 위 왼쪽에서 빅 트랙 트랙볼을 보셨습니다. 위 오른쪽 코너의 그것과 스위치 적용된 마우스는 왼쪽과 오른쪽 버튼의 조절을 위해 사용자의 스위치를 그것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한 세트입니다. 밑에 두 아이템은 아이패드와 사용될 수 있는 스위치 상호작용입니다. 아래 왼쪽 코너의 블루투스 스위치 인터페이스는 블루투스 무선 상호작용 기기입니다. 여기 보시듯 흰색과 노란색 사각형으로 위 표면에 내장되어 있는 두 개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당신이 원하는 다른 어떤 스위치를 연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이패드를 조절하기 위해 그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훅 플러스 스위치 상호작용은 유사한 유닛인데 단지 아이패드에 바로 꽂을 수 있고 다른 스위치가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훅 플러스에는 4개의 스위치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 왼쪽 코너에 단순한 스위치 적용된 블루투스 폰 이어피스는 연결된 스위치를 가지고 전화를 받고 끊을 수 있습니다. 위 오른쪽 코너에 스위치 적용된 주사위 롤러로 당신의 스위치에 연결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 주사위를 돌려서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단의 이것은 맞춤 적외선 스위치 시스템으로 사진에서 보이는 팬처럼 동반 리모컨에서 보내는 적외선 시그널이나 프로그램 가능한 만능 리모트 컨트롤로 쓸 수 있는 좀 더 복잡한 음성 발생 장치로부터 오는 적외선 시그널을 통해 무선 조정됩니다. 여기 ODMF 보조공학 대출 라이브러리에서 이용 가능한 스위치 적용된 장난감들의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맨 위 왼쪽은 너프 블래스터로 너프를 쏘는 기구로 목표로 쏠 수 있도록 통 안에 많은 폼 다트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손잡이 하단의 잭에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 장난감들은 꽂는 스위치 셋업이 유사합니다. 위 중앙에 있는 거품 기계가 있는데 사용자가 작동하면 거품을 만듭니다. 위 오른쪽 RC 스턴트 자동차는 적용된 리모트 컨트롤에 4개의 스위치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2개의 스위치만 하나는 전진할 때 하나는 한 방향으로 회전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단 왼쪽은 디스커버리 T-Rex입니다. 이것은 2개의 스위치를 사용하는 간단한 장난감으로 하나는 전진, 다른 하나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하단 중앙은 Jolly Penguin Race로 1개의 스위치 장난감으로 펭귄이 트랙을 행진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 오른쪽 코너의 주사위 롤러는 스위치 1개를 사용해서 주사위를 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 플라스틱 머리 부분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플레이할 때 그 필요에 맞게 다이스 타입과 개수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서 보시는 엑스박스 적응 컨트롤러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보조공학의 놀라운 한 부분으로 비디오 게임을 할 때 컨트롤러에 완전한 액세스를 주기 위해 많게는 19개 스위치까지 연결하게 해주거나 일반 윈도우 컴퓨터 환경 또한 조절할 때 사용합니다. 그것은 고도로 사용자 맞춤이 가능합니다. 왼쪽의 라지텍 어댑티브 게이밍 키트는 다양한 12개의 스위치와 설치대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무엇이 잘 맞을지 기본 스위치들이 다른 타입들을 시도해보는 좋은 출발 시점입니다. 여기에 맞춤 스위치 적응 스테레오가 있습니다. 모든 스테레오의 주요 기능은 전원, 음량 조절, 미리 맞춰진 라디오 스테이션 간의 이동과 CD 플레이어 조절을 포함해서 스위치와 함께 사용하도록 적응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입이나 만들어질 수 있는 보조공학 아이템들을 식별하는 데 유용한 AT 관련 인터넷 자료의 시작 목록입니다. 보조공학에 관한 모든 것 Part 2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이 있거나 Open Doors for Multicultural Families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에 기재된 연락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